안녕하세요. 닥터왕 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여성의 오르가즘에 대해 묘사한 표현을 보면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기분이다. 또는 온몸의 쾌감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뿜어져 나온다. 온몸을 타고 전율이 밀려오고 감각이 오직 한 곳으로 집중된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으로서 오르가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상적이고 멋진 오르가즘이 마치 영화 속에서 또는 소설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거나 남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여성들이 있죠. 바로 불감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지난 세기에는 이러한 경우를 불감증, 프리지디티라고 해가지고 모든 책임이 여성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비하적인 또는 차별적인 표현으로서 성녀, 돌 같은 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Female Sexual Dysfunction, 여성 성기능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줄여서 FS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이 여성 성기능 장애를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음액을 노출시키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 레이저 시술을 하기도 하고 필러를 넣기도 하고 또는 한의원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한약이라든지 침이나 뜸이나 이런 시술을 하기도 하고 또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기구들을 이용해 보기도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한 하나의 해결책이 없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불감증의 원인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 또 제가 15년간 이 성의학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발견한 여러 가지 의학적 사실들과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성기능 장애는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가 성욕구 저하증, 저활성 성욕구 장애, HSD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적인 판타지가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 성행동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없거나 또는 배우자가 성행동을 원할 때 이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저활성 성욕구 장애 또는 성욕구 저하증, 성욕구 감퇴증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성욕구 저하증이 있어가지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생활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성욕구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흥분 장애는 어떤 거냐 하면 성욕구라든지 상대방이 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달아오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흥분 장애는 크게 마음의 흥분이 일어나지 않는 주관적 성흥분 장애가 있고 액분비라든지 혈관 충혈과 같은 몸의 흥분이 일어나지 않는 객관적 성흥분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모두가 일어나지 않는 복합성 성흥분 장애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째 카테고리인 오르가즘 장애는 성욕구와 성흥분은 일어나지만 결국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오르가즘 장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질환들은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르가즘 장애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오르가즘을 느껴보지 못한 원발성 오르가즘 장애와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부터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속발성 오르가즘 장애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는 클리토리스를 자극했어도 전혀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음액 오르가즘 장애가 있고 또 음액 오르가즘은 가능한데 삽입 성교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질 오르가즘 장애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오르가즘 장애의 퀄리티에 따라서 마치 남자의 조루처럼 오르가즘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빨리 사라져버리는 조발성 오르가즘 장애도 있고 오르가즘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 강도가 너무 미약한
저할성 오르가즘 장애도 있습니다. 또 분명히 오르가즘은 나타난 것 같은데 쾌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무쾌감성 오르가즘, 이런 장애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르가즘을 느끼고 나면 항상 두통이 생긴다든지 몸살기가 나타난다든지 의식이 혼미해진다든지 의식의 변질이 온다든지 이런 포스트 오르가즘 일리스 신드롬 해가지고 오르가즘 후 동통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오르가즘 장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교 통증 장애는 성교 전이나 성교 중이나 성교 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죠. 예전에 삽입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심해서 삽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를 질경련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러한 질경련도 아주 극심한 성교 통증 장애의 한 종류로 최근에는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성의학회에서는 이런 4가지 카테고리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향후에는 여성 성기능 장애를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5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질환이 뭐냐면 PGAD라고 부르는 지속성 성기 흥분 장애, 최근에는 PGAD-GPD, PGAD-GPD라고 부르며 지속성 성기 흥분 장애, 성기 골반 이상 감각증을 이 5번째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0수년간 성교 통증과 골반통, 또 여성 성기능 장애 분야에서 진료와 연구와 또 학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앞서 말한 이 4가지 카테고리의 여성 성기능 장애들은 각각 서로 별개의 질환처럼 여겨지지만 이 모든 4개의 카테고리 질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질환들이 통증과 삽입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증과 삽입 공포의 정도가 어떻게 믹스되고 블렌딩 되느냐에 따라서 이 4가지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형태로 임상 증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심한 정도의 통증과 삽입 공포가 만나게 되면 질경련이라는 질환을 만듭니다. 이 질경련은 삽입 공포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삽입 성교 자체가 불가능한 질환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질경련이 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심리적인 어떤 공포감이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주 원인으로 생각되었는데요. 현대 성의학에서는 외음부의 통증으로 인해서 발생된 2차적인 심리적인 공포감이 골반 근육에 과도한 긴장을 가지고 공포감이 증폭되면서 계속 삽입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삽입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공포감과 근육의 긴장이 골반 바닥 근육의 긴장이 증폭되면서 삽입이 불가능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심한 유발성 전정통의 한 형태로 보는데요. 질경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되면 환자들은 이를 성교 통증 질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과 심리적 긴장감이 조금 더 약해져서 통증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삽입하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잠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환자들은 이러한 증상을 오르가즘 장애로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나 질 오르가즘 장애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인지할 수 있는 통증 레벨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오르가즘 장애에 이어서 성흥분 장애 또는 성욕구 장애로 환자들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나는 통증이 전혀 없는데요 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꼼꼼하게 외음부를 확인을 해보면 통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통증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욕구 장애와 성흥분 장애와 오르가즘 장애와 같은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올해 대한성학회 중개학회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4가지 여성 성기능 장애와 성교 통과 그리고 심리적인 긴장감이 어떻게 블렌딩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여성 성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5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PGAD, 지속성 성기 흥분장애도 본질은 통증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성기능 장애, 불감증을 치료하려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통증이나 불안감의 요소, 심리적 긴장감의 요소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욕구와 성흥분과 성적인 쾌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전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던, 멀게만 느껴지던, 마치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있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던 오르가즘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감증과 오르가즘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일반 여성 클리닉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 레이저 시술을 권유받거나 또는 필러 시술을 권유받거나 아니면 음액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이나 G스팟에 보형물을 넣는 이런 시술들을 흔히 많이 권장받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덮어놓고 한약이나 침 시술 같은 이런 시술들을 많이 권유받았을 텐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저런 치료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쏟아부었는데도 제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 예와인 여성의원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내원을 하시게 되면 이 불감증이 나타나는 원인을 여러 가지 호르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거의 병력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증이라든지 이런 심리적 긴장감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런 통증과 심리적 긴장감의 요소를 없앨 뿐만 아니라 성반응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를 동시에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가즘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감증으로 더 이상 고민하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치료 의지가 있고 이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고민하던 그런 문제들은 하나씩 둘씩 해결될 것입니다. 젊은 여성이든 폐경 이후의 여성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클리닉에서 치료한 여성 중에는 폐경기가 훨씬 지난 여성들도 평생 동안 느껴보지 못하던 오르가즘을 느껴보고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되찾은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번 생은 틀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상 닥터왕 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입니다.